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입니다.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그리고 사회자가 각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상호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상호 자유토론은 2번씩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확인하셔서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부터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원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저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기 전 청원군 지역에서 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청원구로 지역구로 옮겨서 초선을 하면서 여당의 힘 있는 사선의 중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4번이나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민면의 대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시대에 청원구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들이 각부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이 장차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영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시장이 지방정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김수민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분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처럼 힘들게 또 피땀 흘려서 번 월급으로 낸 세금, 그것을 혈세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혈세가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국회의원은 과연 그 월급값, 밥값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의 대표를 뽑을 때는 잘 살펴봐 주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제일 앞서서 발벗고 나서는지, 또 노력 끝에 얻은 열매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지, 또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지, 굉장히 쉬운 또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청원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본이 된 후보, 또 책임을 지는 후보, 김수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였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후보의 견해를 2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강유역 환경청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후보부터 해주시죠. 2분입니다. 네, 소각장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1도 없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위원이 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하겠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은 환노위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법안 소위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오창 소각장에 책임이 있는 모든 분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감장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상임위 고발이 있을 경우에 검찰총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또 감사원이 기존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비리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의거해서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했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주시와 또 행정기관
업체 간의 행정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그 진행 상황을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원구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창 소각장 저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입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기존 민간 업체를 국영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국공영 폐기물 처리 시설을 1, 2년간 시범 운영해보고 이 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각장들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폐기물 관리법 14조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거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중앙정부에서 부과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부과하지만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가지고 10%는 환경관리공단에 쓰고 90%는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가져간 정부가 사업장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확실히 확립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 날 많은 분들께서 왜 수도권의 쓰레기가 우리 청주지에 와서 소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처리 원칙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수도권에 처리하라, 이런 것을 발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어서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국가 책임에 대한 법안도 현재 성안 중에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하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국가 책임제를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 후기리 소각장이 현재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주시장이 철저히 끝까지 맡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장의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후기리에 방사관 가속기가 유치된다면 방사관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소라든지 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슈퍼컴퓨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청주시장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내덕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들어선 문화제조창 C는 당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인근 상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입점업체를 제한하다 보니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후보부터 해주시죠. 2분입니다. 네, 여기 문화재주창 C는 1천억 원이 넘는 또 시비와 국비가 포함됐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어떤 경제 기반을 지역에 만들고 또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또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의 목적을 마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굉장히 넓은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빼고는 나머지는 임대 위주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각종 쇼핑몰, 옷가게, 또 신발가게 등이 입점되어 있고 입점하신 분들도 높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 또 소득 수준이 열악한데 지역적 특색 또 상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도 열린 도서관을 빼고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문화산업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안에 쇼핑몰만을 넣겠다고 한 그 발상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점률이 40%에 못 미치는 상황, 또 높은 임대료에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 울며 겨자식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청주의 새로운 문화시대의 원천적인 기술, 또 원천적인 문화로 먹고 사는 기반을 이 문화제조창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첨단 문화산업단지가 가지는 가치 또 역사적인 장점을 잘 살려서 고부가가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지역 주민이 사용 가능한 보육센터를 확장시키고요. 다양한 음악, 또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산업을 유치해서 청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옹달샘으로 만들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 또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후보입니다. 예, 문화재주창은 2014년도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있을 적에 한번더 청주시장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제가 유치를 한 그런 적입니다.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죠. 그 당시는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장 요청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화재주창을 사업 추진한 과정에서 성안길 사업협, 성안길 상인협의회네요. 여기하고 청주시하고 합의를 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점을 금지한다. 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의 대기업은 운영사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존중돼야 된다. 지역사회가 합의사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율이 41.5%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2019년 8월 달에 준공해서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은 곧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기본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있고 작년 말 개관한 열린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 전에 한 1월에 1만 3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청주 ICT 센터가 5층에 문을 열고 3층에는 공방과 공방 아카데미도 문을 열면 학생들이 모일 것이고 4층의 전실도 청주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반영회회, 2020년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움 등 각종 행사를 한다면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서울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게 있습니다. VR 게임 센터입니다. 이런 것들 넓은 공간에 유치한다면은 이 공간이 쇼핑몰이 없음에도 활성화되는 진정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공통 질문 순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호 자유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자유토론에서는 각 후보당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6분 동안 상대방 후보에게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시면서 자유롭게 상호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짧게 주고받으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변재일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6분입니다. 예, 김진일 후보께서 지역의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율량 사천동 지역의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물류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지역 산업, 건설, 용재 및 제조 설비 관련 최첨단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첨단 물류 유통단지를 지금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될까요? 그 율량동 쪽에 그 예식장 뒤에 보면은 각종 공구 자료를 파는 공구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구 상가를 지금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밀레니엄 센터에 특정한 특고를 마련해서 그 안으로 넣는 것이 저희 보관입니다. 그런데요, 밀레니엄 센터 같은 데도 이제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네. 밀레니엄 센터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놀러 오는 그런 공간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밀레니엄 센터에 이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대형 물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건축자재까지 많이 드나들고 하게 되면 대형 트레일러까지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군다나 밀레니엄 타운 두 번에 또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거지역까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오군장동 지역하고 율량사천동 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그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설은 좀 기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안정해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은 좀 더 교통이 편한 외곽적으로 멀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동네에 과연 이렇게 건설자재, 용재 등이 또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설을 두는 것이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좀 대답을 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기피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공구상가의 상인들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구성하고 또 관리하느냐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공간에 그 공구센터가 특구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시민들과 또 공구상가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또 그 많은 공구의 자재들과 또 교통이 용이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3차 5회 도로나 좀 더 외곽으로 멀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건드렸는데 이런 좀 더 입지가 밀레니엄타운이 적정한가, 밀레니엄타운에서 과연 충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이런 용도로 분양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치적 역량에 따른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완화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현행 1.5km로 500m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걸 500m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달에 제가 비봉초등학교 그 통학버스 관련돼서 감차를 하려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5km라는 아이들의 통학 기준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한라에서 지금 비봉까지 가는 그 길이 그 아주 빠른 트럭들이 오가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아이들의 교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원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500m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네. 물은 겁니다. 그럼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현행 드리겠습니다. 1.5km에서 네. 통학버스 지원 기준은 현행 1.5km에서 500m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네, 맞습니다. 500m로 거리 제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네. 이게 규정하고 있는 네. 내용인데 네. 초중등 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금년 3월 시행령이나 4일 날 아니면은 통과했는데. 그 지역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버스 한 대당 얼마를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네. 그동안에 그 기만 표현이 배려돼서 네. 한 1km로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에서 1km, 500m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 지역별 실정에 맞게끔 도의에서 조례를 정하자. 지역별 교육청에서 도의를 정하자. 이렇게 거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봉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비봉초등학교 통학사랑 지원 문제도 도의에서 조례를 결정한 겁니다. 조례를 결정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이 그냥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두도록 한다 해서 비봉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계속 다니게 되었다. 이런 네, 말씀 후보님이 드리면서 말씀하신 그 애매한 조례 때문에 지금 비봉초등학교를 포함한 여러 상황이 다른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일단은 아이들이 서로 다른 혜택을 받고 알겠습니다. 있는 문제가 알겠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m다, 1km다.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리로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창 파출소 지금 건설해야 되죠?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부지 매입은 어느 곳에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예, 부지 매입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의 주도권으로 진행해 주시죠. 6분입니다. 네, 후보님.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후 3시경에 광주에서 방사능 가속기 나주 유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이미 났습니다. 예. 그 방사능 가속기는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충북 유치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그 공약으로도 공약을 넣었는데요. 제시하셨죠? 지금 후보님께서 소속되어 계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말을 들으니 거의 나주로 확정된 것은 아닌가 좀 우려의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변 후보께서는 그 공보물에도 써 있지만 그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단순한 여당 중진 의원이 아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선이 되시면 의장단에까지 도전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같은 당의 당대표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 선거철이 돼가지고서 당대표께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별 선거대책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이시중 지사로부터 그런 보도가 났다. 그런 연락을 받고서 중앙당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4시에 직접 밝히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역 4시에 의원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시에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4세대 원양반세 가속기 위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네, 잘못된 데가 알겠습니다. 있다. 지금 이를 본인이 바로잡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4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변호부님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요. 그 후보자님 명의의 유가 증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이 내용과 가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부님께서 직접 주식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죠?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공보물 3페이지 보면은 그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하면서 너무 큰 돈을 지금 뭐 2015년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테크에 몰두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현금 관리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의뢰해가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투기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해갖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보통 평소에 택시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자주 이용하는 편은 네. 아니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내버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시내버스비는 제가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 1,500원 청주의 시내버스 비용이 우리 전국에서 몇 번째로 비싼 수준인지는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충북 버스비가요, 1,500원. 예. 그리고 카드로 할 때는 1,400원인데요. 그렇습니다. 현금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안 타고 다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서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 지역 내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쨌든 늘 잠깐 같은 당의 말씀드리면 충북도지사와 이럴 겁니다. 청주시장과 연대를 잘 하고 알겠습니다. 계시다고 하니까요. 버스비 인하를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하신 부분이 예.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버스비 문제까지를 제가 청주시장이 공영버스 체계를 전환하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청주시장한테 버스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하는 것에 개입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입을 한 가지- 하라는 것이 한 가지 아니라 말씀드리는 그 것은 지역 본인이 맡고 있는 지역의 지역민들이 어떤 알겠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주시가 도농복합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성은 통합 전에 그 넓은 땅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마 버스 체제를 운영하는데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 아닌가. 아니, 언제적 이렇게 말씀을 돼갖고 하십니까? 그건 6년 전 말씀이지 않습니까? 적정 요금 네.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네. 청주시장하고 협의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그 공보물을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개정, 또 위법행위 가징금을 대폭 상향하셨다고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국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이 위법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법안인데요. 이 통과된 법안이 과징금을 매출액의 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변 후보께서 이제 이건 대안 반영이니까 당초에 변 후보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 원안의 내용은 5%입니까? 2%입니까? 2%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 후보님의 원안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보물에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라고 맞습니다. 아마 본인의 저는- 노력으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회 제가 좀 환경노동에서 묻지 이런 않을 문제가 수가 전혀 없습니다. 논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과징금을 1억 원 하다 보니까 네. 북이면의 크랭크 같은 경우에 4번의 위법 행위를 해서 과징금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 8천만 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1억 원 미만을 반대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해갖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매출액의 2%만 돼도 징벌적이 될 것이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몇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라고 계산했는데 네. 환경노동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노동의 의원들은 저보다도 전문성이 강하니까 네. 2%로 할 바에 아주 징벌적 수준 높이자.
네. 5%로 상향하니 어떠냐 이런 의견이 와서 환노의 의견이 그렇다면 5%가 좋습니다 하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네. 아마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상호 자유 토론을 마치고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한 내수가 오창이나 오송과 비교해 개발에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수건인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풀리지 않으면서 내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내수 지역 개발 소외 문제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재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2분입니다. 예, 내수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미호천과 석화천 두 군을 갖다 묶어서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자. 내수를 인구 5만 규모의 자덕도시를 개발하자.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허망한 게 아닙니다. 이시용 지사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했고 경제자유구역 청하고도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현재 이시용 지사께서 내수 부기 지역을 갖다가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에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죠. 공항 주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항 주변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신도시를 개발하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그걸 개발한다고 한다면 선도지구를 지정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겠다. 이런 요청을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하고 충청북도가 그동안 추진하다가 묶어놨다면은 그동안 개발이 어느 정도 소외돼 있던 북청주 지역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방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아마 동탄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내륙선 철도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충청북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은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어느 곳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평 IC를 끼고 있기 때문에 증평 IC를 통해서 증평군이 발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평 IC와 청주공항 또 기본 인프라 갖다 청주시 꺾고 활용할 수 있는 북청주 요 신도시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이제까지 내수북이 제가 봐도 너무나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 하나만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내수부기가 지나치게 홀대 받아왔고 소외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수가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항이었기 때문인데요. 공항의 소음으로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의 초정 약수와 같은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을 제대로 발견하고 또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로폴리스 단지 개발, 또 철도망 구축 계획 등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잡아야 될 텐데요. 청주공항을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내수부기가 북서부 벨트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보관입니다. 하드웨어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다음 스텝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초정이라는 세계적 가치를 브랜드화해서 초정 약수를 활용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던 초정, 얼마나 많은 또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초정 약수를 마시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와서 눈병을 치료하고 한글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세종 축제를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정 세종교육 치유 특구로 지정을 해서 문화관광 벨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내수 지역의 사교당 태교랜드를 위해서 문체부 시절에서 국비 예산 9억 원을 확보해냈습니다. 이 문화치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탐방시설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문제와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청주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공항이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청주공항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재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전국의 공항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만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이용객이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 이용객은 300만까지 도달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는 거의 공항이 이용객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쭉 그동안의 발전 경과를 보면 20대 총선 직전에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정기 노선 기준에서 중국 이외에 아시아 2개국과 미국 노선까지 신설돼 있었고 부정기 노선도 말레이, 캄보디아 등 2개국 노선이 생겼습니다. 다낭만 있던 베트남 노선도 3개 노선까지 생겨서 국제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거의 다 중단된 사태가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된다면은 다시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항공법 개정해가면서까지 참 충청부도와 협의해가지고서 열심히 유치한 결과로 다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이것이 운항되게 된다면 새로운 노선이 많이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에 청주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관광객을 유치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준다든지 시성사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나올 수 있고 충청부도 자체도 청주공항의 신규 국제 정기 노선을 개설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하겠다. 이게 적극적인 국제 정기 노선 확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청주와 세종공항 간에 도로를 갖다 고속화 도로로 추진하는 거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충북선의 고속화 사업, 천안 청주공항 복선 설정 사업, 수도권 내륙권 건설 사업 등이 이루어진다면은 수도권 인구도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 다음은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청주공항 활성화는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통망, 또 관광 콘텐츠 구축, 또 에어로폴리스 단지의 개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퍼즐처럼 모든 것이 연관되는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또 세종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또 국제선 다변화, 활주로 연장, 또 공항 서비스 강화, 북서부 관광 벨트 조성을 유기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주공항은 제가 공약을 한 또 북서부 관광 벨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또 수도권 내륙선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 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내륙선이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고 또 철도가 연결되면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청주공항이 내수 북이 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효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공항 서비스 프로그램 또 확충해야 합니다. 거점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감면도 필요합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철도 교통, 또 에어로폴리스가 조성이 된다면 공항 경제 배후 도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내수부기를 포함해서 청원군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 순서를 마치고 두 번째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자유 토론에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후보당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많이 오가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변재일 후보님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변재일 후보님의 의정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2008년도, 2009년도 통합 의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내용을 속속들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의정 보고서는 이제 2016년도 1월 21일자로 지금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정 보고서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요. 이 13페이지를 보면요. 오창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관철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창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오창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변호부님, 제가 앞서서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거 오창 소각장 관련돼서 변호부님께서 허위사실 유포로 80만 원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으셨었는데 지난번에 후보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보도자료 제목을 실수해서 잘못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 이후의 일인데 의정보고서에까지 이렇게 버젓이 오창 소각장을 해결했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창 소각장 해결됐습니까? 예,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산업단지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그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만한 규정만 없어진다면은 청주시에서 그 당시엔 청원군이죠. 후보님, 저는 그 청원군에서 8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내용 얘기하는 게 그 내용 얘기합니다. 네네. 청주시에서 청원군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이 의무 설치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재량 행위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이외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에 불안된 소각장 용지하고 매립장 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그 소각장을 건설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는 막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자, 후보님, 그러면은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이 블로그에 올라온 2009년도 오창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와 관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올라가는 게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떠세요? 했고,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럼 내리셔야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소각장 해결도 못 하셨는데 또 굉장히 크게 오창 소각장을 해결했다고 공약을 걸으셨습니다. 이번에 하겠습니다. 예, 여지껏도 막았고 후보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태까지 막았던 게 무엇을 막았다는 건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토론회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을 일관하고 계시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자, 현재까지 무엇을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십니까? 소각장 들어섰습니까? 해결하셨습니까? 오창 소각장 이제 현재까지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지금 막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막았다는 것은요 모든 과정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현재까지 겁니다. 막고 그 있습니다. 단어라는 건요. 현재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럼 김수민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그 매니페스토에서도요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시고 완료라고 적어놓은 그 오류를 지금도 똑같이 범하고 계십니다, 후보님.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제가 질문할 게 조금 있어서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막겠다고 제가 표현했던 그렇게 것이 해주십시오. 한 번 막아놓으면은 그다음에 또 관련법 내에서 또 시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해서 막아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체제 문제가 있다. 그럼 법을 바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2단계까지 맞고 그런 노력을. 후보님, 그 단어를요. 지금 지속적으로 후보님께서 쓰시는 단어는요. 본인에게 유리한 단어만을 채집해서 시민들께 잘못 오역이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각장을 막고 있다는 말은요. 모든 과정이 중단되어서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니죠. 계속 시도가 될 때마다 막아온 겁니다. 막는 과정에서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싸웠고 또 그 당시에 청원 군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다 안 되면은 소송까지 가서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승훈 시장에 의해서 협약까지 해가면서도 막으려고 노력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후보님, 또 한 번 알겠습니다. 막는 제가 그런 질문 노력을 드리는 해야 된다.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니시지만 사선 중진이시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세히는 민주당이 중앙당의 정책 순위 1순위 공약이요. 그 벤처 4대 강국을 실천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실 텐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벤처 4대 강국입니다. 이미 4대 강국으로 그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벤처 4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벤처 4대 강국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분류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은 벤처 기업이 발생한 총 매출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4대 강국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같은 당의 벤처기업의 박영선 장관께서 벤처기업의 말씀하신 기준으로요.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대비의 벤처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럼 민주당과 우리나라가 정부가 다른 겁니까? 우리나라가 벤처 투자액이 총 정부 지출 대비 투자액이 많다는 비율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많다는 거죠. 정부 투자액에 네.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벤처는 6분의 정부가 시간을 투자해서 육성되는 것이 다 한계가 있는 사용하셨습니다. 겁니다. 네. 다음 변질 후보의 주도권으로 진행해 주시죠. 6분입니다. 예. 그동안 오랫동안 2006년도부터 ESC 청원의 지속적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소각장 건설 그런 시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그 당시에 청원 군수하고 저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막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어려운 시절이 많았다는 거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청주시장까지도 끝까지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끝까지 막아서 법까지 개정해서 더 이상 사업장 폐기물로 인해서 오창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수민 후보께서도 확실하게 막겠다는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권익에 신고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는 이번에 이제 벌써 이제 사전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히 기각을 시켜놓고 또 금전 수수의 사실이 밝혀졌지만은 금전 수수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더 이상 소환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2015년에 이승훈 시장과 이 청원 간에 해석했던 협약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것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청주시장 감사를 통해서 왜 협약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이 협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런 감사원 감사 청구 분야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한다는 문제도 지금 김수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좋은 전료가 있어서 오창 구길이 소각장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부했을 때 ESC 청원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ESC 청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청주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지껏 크랭크 사태도 그렇고 지난번 청원 군수 이종윤 군수께서 재판에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는 수억 대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데 청원군이나 청주시는 500만 원밖에 변호사 비용을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행사법체계 내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는 청주시 의원들을 통해서 청주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 생명과 환경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그 한 3억 정도까지도 변호사 비용을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조도 절대 필요하거든요.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런 조례가 조기에 통과돼서 청주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에야말로 꼭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는데. 네, 질문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역위원장이 아직 아닙니다. 제 국회의원으로 그러시구나. 당선이 되면요, 지역위원장이 될 텐데요. 뭐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중에요, 그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때 북이면 분들이 이제 그 증설에 관련돼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이 같이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망언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용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신설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하고
용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데서 사과드리고 네. 이번에도 제가 클레코 사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승훈 시장 시절에 2번에 걸쳐서 증설했더라고요. 2번에 걸쳐서 256.8톤 증설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부기면의 소각 용량이 일처리 96톤이었었는데 이승훈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256.8톤이 증설돼서 350.8톤 증설된 겁니다. 이것을 200%가 넘게 소각을 하다가 다이옥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도 이승훈 시장께서 왜 그렇게 해줬는지 또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이승훈 시장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왜 안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김시훈 후보께서도 같은 당 소속의 물론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직 의원이시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시의원, 도의원들이 계십니다. 황영호 의장께서도 같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보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리를 드리는데 한번 사실 실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질문해 주시죠. 새롭게 지적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네, 후보님 지금 이 7분이라는 많은 시간을 이승훈 전 시장의 잘못을 열거하는데 그치셨습니다. 본인의 아닙니다. 책임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후보당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국자 분들은 지금 바로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대출을 한다는데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 대출 창구에 줄 서기도 힘듭니다. 잠시 남에게 맡겨놓고 가게를 대출 받겠다고 줄 서 있다가 대출은커녕 3당 예약 날짜조차도 못 잡고 그냥 돌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를 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유지하시겠다고요?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저의 소금 같은 공약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재난을 겪으면서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불과 3년 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지난 3달간의 정부의 대응 상태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야말로 나라다. 이게 나라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승자와 패자가 함께 살아가는 상세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집권 후반기 정부가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변재일 4선의 역량 있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5선의 열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청원구 유권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